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변동성을 극복하고 현재 비트코인은 119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조 원 가까운 돈의 손바뀜이 일어난 코인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움직일지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만들었던 건 8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이 비트코인을 모두 갤럭시 디지털을 통해서 던졌고 그 부분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114K까지 빠졌다가 이 8만 개를 모두 던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말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물 1300상으로 봤을 때 이 8만 개를 던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던졌을 때 시장에 114K까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완연히 회복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8만 개를 들고 있던 사람은 사토시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이었고 사람이 8만 개를 던져서 한국 돈으로 1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시장에 던졌는데 그 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 소화해내는 엄청난 시장이었다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8만 개가 던져지고 나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극복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그냥 받아줄 수 있는 유동성 이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코인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119K에 위치하고 있는데 119K에 오면서 세력들 특히 바이낸스 세력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망을 하는 과정에는 특히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120K에는 선물 1300상으로도 봤을 때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고 매도벽으로도 120K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한 이번 주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에 힘을 더 얹어주는 일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 관련돼서 8월 1일 날 이제 관세 관련되어 있는 유예가 끝나는 날인데 그걸 앞두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휴전이다. 90일 추가 연장을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를 타결했다. 라는 소식이 이미 전해졌고요. 지난주에 또 EU 같은 경우도 관세도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권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들 보시게 되면 중국은 유예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EU, 일본이 타결이 됐고요. 남은 게 그다음에 중요한 나라가 이제 한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크로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조금씩 거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시작할 때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말에 어떤 일들이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FOMC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있고요. FOMC에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끝나고 나면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에서 일본의 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정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장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건 FOMC 같은 경우는 동결을 한다라는 게 이제 정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OJ 같은 경우도 동결을 한다라는 게 제가 확인해 본 바 여러 가지 매크로를 보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은 이번 일본 금리는 동결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결도 동결인데 일본은행에서 이 동결을 한 뒤에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FOMC와 BOJ의 회의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염려하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2024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만큼 큰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이미 일본 관련되어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공포는 2024년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이슈는 다시 나왔을 때 위력이 약해지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해칭을 해놓는 포지션들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맞고 앉아있는 시장은 아닐 거다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8만 개를 던진 사람이 나타나면서 급격하게 유입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8만 개를 던졌을 때 제가 멤버십 게시글을 통해서 이 8만 개를 던지고 나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글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전체 공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8만 개로 던졌을 때 비트코인이 그걸 소화해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올라오다가 정말 많이 아프면서 펀비가 굉장히 정상화됐다. 사람들이 선물 포지션을 강제적으로 청산이 됐기 때문에 정리가 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데이터는 의미가 있는 게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청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청소가 8만 개가 던져진 시장에서 일어났었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도미넌스를 알트코인들에게 일부 전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도 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미넌스를 준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덜 오르는데 비트코인도 올라가야 불장이 유지가 된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전혀 문제가 없다.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도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까 이번 주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일인데, 뜨거움이 너무나 뜨거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매우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선물 포지션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식혔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조금 알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데이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평화의 시대다. 너무나 평화롭고 사람들이 내가 코인으로 돈 번 게 내가 잘해서 돈을 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시장이 굉장히 좀 평화롭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였던 시기가 많이 없다.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가 이 변동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 강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제나 제 스탠스가 바뀌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되고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굉장히 뜨거워질 시장이라는 거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어드레스의 숫자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비트코인이 좋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도 같이 힘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세력들과 고래들은 모아가고 있다, 우리가 또 뒤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지표인데, 지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M2 통화량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야기가 덜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글로벌 유동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조금 우리가 시기가 지나고 나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접어들기 때문에 이럴 때 코인 시장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파월과 트럼프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제가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게, 요즘에 연준의 대차대조표와 TGA 자금 이 수혈이 되는지 그걸 보고 있는데,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변해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띌 수 있는 그런 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